직육면체의 겨냥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런데 선생님, 겨냥도가 대체 무엇이죠? 겨냥도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겨냥도라는 것은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면 입체도형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실선과 점선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직육면체의 겨냥도라는 것은 입체도형 중에서도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게 실선과 점선으로 그린 그림이 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 겨냥도라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겨냥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직육면체의 겨냥도는 실선과 그리고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 실선을 그려야 하고 언제 점선을 그려야 하는 걸까요? 여기 있는 겨냥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와 같이 실선으로 그려야 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면, 색칠이 되어 있었다면 보이지 않았을 부분들은 점선으로 그려야 하는 것이죠. 즉, 겨냥도에서는 보이는 모서리를 실선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보면서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를 알아볼까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뉘어서 각각 몇 개인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직육면체의 면의 수는 몇 개인가요? 직육면체라고 했으므로 6개의 면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보이는 면은 모두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즉, 3개가 보이는 면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면은 그럼 6개에서 3개를 뺀 나머지 3개가 되겠네요. 선생님, 여기서는 다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투명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색칠이 돼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이는 모서리와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수를 알아봅시다. 직육면체에서 모서리는 모두 몇 개가 있나요?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보이는 모서리의 수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즉 보이는 모서리는 9개가 있군요. 그럼 총 12개 중에서 9개가 보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3개라는 뜻이에요. 겨냥도를 자세히 봤더니 정말 점선으로 그려진 모서리가 3개가 있네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3개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꼭지점의 수를 알아볼까요? 보이는 꼭지점을 표시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즉 보이는 꼭지점이 7개가 있어요. 직육면체에서 꼭지점이 모두 8개인데 그 중에서 7개가 보인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꼭지점의 수가 1개라는 뜻이 되겠죠.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점선으로 표시된 모서리끼리 만나는 꼭지점이 우리 눈에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꼭지점이 되는 것이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직육면체의 이것은 직육면체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이래요. 직육면체의 겨냥도라고 써야겠지요. 겨냥도는 직육면체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보이는 모서리는 무엇으로 그린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실선으로 그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이와 같이 무엇으로 그린다고요? 점선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직육면체의 겨냥도란 직육면체의 모양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실선과 점선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때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교재 110쪽의 7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그림에서 빠진 부분을 그려넣어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을 잘 봤더니 뭔가가 허전해요. 직육면체의 겨냥도란 우리가 직육면체의 모양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실선과 점선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니 실선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점선으로 그려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선생님과 함께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선으로 그려 넣어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완성해 봅시다. 쉽게 겨냥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꼭지점을 먼저 찾아서 표시해 주는 것이 좋아요. 보이지 않는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요? 이 뒤에 있는 이쪽에 있는 모서리의 길이와 이 앞에 있는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모서리도 꼭지점을 기준으로 6칸을 내려오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보이지 않는 꼭지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꼭지점과 꼭지점을 점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자를 이용해서 그려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 2개의 보이지 않는 모서리도 점선으로 이와 같이 그려줍시다. 자를 이용해서 마지막 하나의 모서리가 남아있네요.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점선과 실선을 이용해서 그린 직육면체의 겨냥도가 완성되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8번 문제예요. 직육면체의 겨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라고 했군요.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설명을 봅시다. 기역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면과 보이는 면의 수가 같다고 했네요. 6개의 면 중에 보이지 않는 면은 몇 개가 있었나요?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는 면도 3개가 있었으므로 3개, 3개 수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기역의 설명은 맞는 거예요. 니은 볼까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와 보이는 모서리의 수가 같다고 했는데요. 12개의 모서리 중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몇 개가 있었나요? 지금 이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둘, 3개인 거예요. 그럼 12개 중에 3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보이는 모서리의 수가 되겠죠. 즉, 니은의 설명은 틀린 거예요. 디귿 볼까요? 보이지 않는 꼭지점과 보이는 꼭지점의 수가 같다고 했네요. 꼭지점이 몇 개가 있나요? 모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이지 않는 꼭지점은 몇 개이죠? 여기에 있는 1개만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꼭지점은 1개, 보이는 꼭지점은 7개이므로 두 수는 같지 않아요. 즉, 디귿의 설명도 틀린 거예요. 문제에서는 설명 중에 옳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이라고 이렇게 기호를 써주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9번부터 10번까지 문제예요. 직육면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네요. 직육면체에서 보이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모서리들의 길이를 각각 표시한 다음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총 9개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모서리의 길이는 4cm겠죠. 그리고 이 모서리의 길이 역시 4cm가 되겠네요. 길이가 4cm인 모서리가 혹시 더 있나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서리의 길이도 4cm, 그리고 이 모서리의 길이도 4cm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길이가 7cm인 모서리들은 몇 개가 있나요? 하나, 그리고 여기에 있군요. 둘, 하나 더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 즉 3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9개의 모서리의 길이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식으로 써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길이가 4cm인 모서리는 총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즉 24cm가 되는 거고요. 길이가 7cm인 모서리 중에 보이는 것은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면 21cm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모두 더해줘야겠죠. 그래야 모서리 9개의 길이 합이 나오는 것이죠. 24 더하기 22를 계산해주면 45가 나오네요. 즉 보이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5cm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 문제 풀어볼까요? 직육면체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몇 cm인지 묻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일단 몇 개가 있는 것이죠?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3개의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물론 이것이 없어도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바로 7cm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모서리의 길이는 얼만큼인가요? 4cm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모서리도 4cm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 3개를 모두 각각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해주면 4 더하기 4 더하기 7, 즉 15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문제의 답을 15cm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문제를 침착하게 잘 풀어줬어요. 이제 수학 만점왕이 되기 위해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교재 120쪽의 1-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직육면체의 겨냥도에 관한 문제네요. 직육면체의 겨냥도에서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각각에 어울리는 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군요. 우선 기역은 보이는 면의 수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면이 6개의 면 중에 몇 개라고 했죠? 하나, 둘, 3개가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기역에 어울리는 수는 3이 되는 것이죠. 니은은요, 보이는 모서리의 수를 세워주면 돼요. 모서리가 총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이는 모서리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보이기 때문에 니은에 들어갈 수는 9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귿은 보이는 꼭지점의 수예요. 꼭지점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보이기 때문에 디귿에 어울리는 수는 7이 되는 거죠. 이제 밑에 우리 빈칸을 채워서 완성해 볼게요. 직육면체의 겨냥도에서 보이는 면은 3개, 보이는 모서리는 9개, 보이는 꼭지점은 7개입니다. 따라서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순서대로 3 더하기 9 더하기 7이기 때문에 1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에 19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1cm인 정육면체의 겨냥도가 있습니다. 정육면체라는 것은 모든 면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도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만큼인지 묻고 있어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정육면체의 겨냥도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 즉 점선으로 표시되는 모서리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3개죠? 즉 3개입니다. 정육면체 모서리의 모두 길이가 같기 때문에 아까 3개 길이의 합이 21cm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3개로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모서리 하나의 길이는 7cm가 되는 것이죠. 즉 12개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7cm라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은 7cm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군요. 우리 친구들도 서술형 문제의 답을 문장으로 꼼꼼하게 써보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